1887년 1월 28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87년 1월 28일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 최대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파리의 에펠탑이 착공된 날입니다. 그래요? 네,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세웠는데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 박람회가 1889년에 파리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네.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어떤 기술력 이걸 보여줄 생각으로 이 커다란 철탑을 만든 겁니다. 높이가 320m에 달하고요. 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건축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렇게 쇠로 높은 건물을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래서 신건축 시대를 선언한 작품입니다. 네. 그야말로 에펠탑은 파리의 명물, 네. 전 세계인들이 찾아드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만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그럼요. 전에 없던 걸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술의 도시, 혁명의 도시 여기에 산업화의 상징물을 세운다. 이게 좀 지금 생각해도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네. 게다가 저거 안전할까?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공포심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반대를 해요. 자, 그 예술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에펠탑에 간 사람. 에펠탑을 싫어하는데 매일 거길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만이 에펠탑이 안 보인다. 야, 네. 좀 그러네. 네,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네. 목화상이라는 소설가예요. 네. 왜 목걸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가짜 네, 목걸이 잃어버렸다가 네. 그거 되찾아주느라고 네. 평생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 네. 이런 좀 웃픈 이야기를 아. 많이 쓰는데 목화상의 요 이야기도 좀 웃픈 구석이 야. 있죠. 네, 요즘은 에펠탑을 보고 나서 흉물스럽다고 하는 경우 없잖아요. 없죠. 그 당시에는 완성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러면 지을 반대도 많았지만 일단 만들기로 한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만드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650만 프랑 정도가 들겠다 싶었는데 이걸 지원해 준 것은 무려 불과 150만 프랑이었어요. 500만 프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에펠이 모험을 해요. 내 돈으로 하겠다. 내 돈을 채워서 만들 테니 향후 20년 동안 에펠탑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그러면 나한테 달라. 이런 조건을 걸고 개인적으로도 모험을 한 겁니다. 에펠은 25개월 만에 25달 만에 에펠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만국박람회가 대성공을 거두고 에펠탑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네. 금방 자기가 들인 그 500만 프랑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뭐 보람이 있었겠네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죠? 자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에펠탑이 1차 세계대전에 군사용으로 쓰였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높잖아요. 높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전을 이렇게 받아내게 되는데 아. 1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독일군이 이제 파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독일군의 그 무전 내용을 에펠탑에서 먼저 알아내요. 전방에 있는 프랑스 군이 알아내지를 네. 않고 에펠탑에서 알아내가지고 이걸 프랑스 군에게 전달해서 미리 막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에펠탑이 독일군의 프랑스 공격을 막아낸 최고의 공헌자가 됩니다. 근데 에펠탑이 최초에는 한 20년 사용을 하고 해체하겠다 이랬다면서요. 근데 그 이후에는 쓰임새가 많으니까 해체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20년 뒤에는 아니 이걸 왜 없애? 이렇게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를 가는 사람은 누구나 보게 되는 명물로 남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어딜 가도 혹시 보이죠.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네, 이 에펠탑 가면은 뭔가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 자, 센느강에 가면은 유람선 타면 들리는 음악인데 샹젤리제 그거 나와요? 샹젤리제 바바바비 뒤에 이제 어솔레이 슬라플리 바바바비 요 가사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 샹젤리제만 전세금들이 크게 부르고 뒤에는 다들 딱 보면서 허밍이죠, 허밍. 네. 그게 우리나라가 쌍시옷 발음 좋아하거든. 네. 이거 황 하나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철규 씨 그 가사 하니까 파리에 갈 자격이 있어요. 지금도 연간 한 1,000만 명 정도가 에펠탑을 가고요. 연간 수입이 무려 619조 원. 네, 엄청나죠. 아유, 철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 말해. 네. 네, 1970년 1월 26일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전국 쥐잡기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미네 쥐에 좀 그런데 쥐를 좀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미키마우스도 있고 햄스터도 쥐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960년대까지도 쥐잡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군 단위로 됐었어요. 이거를 전국으로 통일해가지고 한 번에 쥐를 박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쥐가 많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쥐가 쌀을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염병 옮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멸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쥐를 보기 힘들지만 예전엔 정말 쥐 많았어요. 그리고 천장에 그렇게 밤에 누워있으면 삭삭삭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제가 네. 80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아파트에 쥐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요. 아파트에 쥐가요. 네. 네, 아파트 쥐는 이제 청소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천장에서 막 쥐들이 맞아요. 뛰어다녔어요. 이야.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농림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쥐 수는 9천만 마리. 이야. 인구 3천만 명이었는데 쥐가 9천만이니까 네. 한 명당 3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쥐가 먹는 식량이 연간 240만 성, 우리 생산량의 8%를 쥐가 먹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러니까 없애야 되겠죠. 네. 쥐잡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봄, 가을마다 매일 이제 쥐잡기 표 만들고 포스터 그리고 네. 또 쥐꼬리 맞아요. 모아서 네. 학교 갖고 가고 네. 이런 거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쥐가 생각보다 영리하단 말이죠. 금방 숨고 빠르고. 근데 어떻게 이걸 잡는 거죠? 사람은 쥐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기르게 되는데 그래서 네. 개하고 고양이의 운명이 달라져요. 고양이는 정말 쥐 없어지면 영웅 대접을 받고요. 아. 개들은 마당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은 꼭 쥐약을 먹고 죽는 개가 많았어요. 아, 맞아. 저도 어릴 때 네. 저를 반기던 그 개가 몇 마리나 그렇게 네.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유. 그 슬펐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쥐는 한 번에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쥐약을 전국 각 모든 집에다가 배급을 해줘요. 그리고 놓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쥐잡기에 사용되는 약은 진 회색 가루로 호당 20g 한 봉씩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전 국민은 이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쥐약을 놓을 때는 먼저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서 먹이가 없도록 하고 투약 3일 전부터 약을 섞지 않은 먹이를 약 놓을 자리에 조금씩 놓아서 쥐가 의심 없이 먹도록 합니다. 야, 쥐잡기의 진심이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쥐를 잡았는데 네. 성과는 어땠어요, 이 운동에? 성공을 거두죠. 20일 만인 2월 19일 날 농림부가 발표하는데 모두 4,154만 마리를 잡았다. 와. 그죠? 갖고 온 꼬리수를 센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달에 2차 운동에서는 3,200마리를 잡고 다음에 3차 운동에서 4,728만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근데 땅에 묻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마 원칙대로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획기적인 그 용도가 있었어요. 쥐를 가지고 모피를 만든 겁니다. 모피 모피요? 코트. 예. 그래서 모피 코트 하나 만드는데 쥐가 540마리가 필요했다고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네. 이 쥐 가죽이 그 당시에 코리안 밍크라고 불리면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로 수출까지. 그래요? 네. 야, 저걸로 이제 저 코트를 만들었으면 아마 쥐가 많이 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쥐잡기가 언제 사라지게 된 겁니까? 이제 도시화가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 이렇게 열심히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쥐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이거 다 교수님하고 제가 잡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쥐 없는 세상에서.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